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가장 반가웠던 소식, 누가 뭐래도 28년 만에 돌아온 사라 코너, 린다 해밀턴 누님의 복귀죠. 이 편에서는 사이버다인을 파괴하고 심판의 날을 막은 인류의 구원자. 하지만 미래에서 온 그레이스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라 코너 평생의 적 스카이넷과 T800 역시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일생을 바쳐서 지구의 30억 인구를 구하고 아들까지 잃었지만 영화에서는 현재 사람들도 미래인들도 그녀를 모르는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상황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사라 코너의 미래에 대한 정말 큰 떡밥입니다. 미래에서 온 그레이스가 사라 코너를 모른다는 건 조만간 다가올 미래 심판의 날에서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데니와 함께 길을 떠나는 모습인데요. 아마 사라 코너는 당분간 데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녀를 훈련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라 코너가 데니의 스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가 미래에 알려지지 않았다. 사라 코너는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날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리가 없다 라는 점을 보면은 그녀는 미래저항군이 활동하는 시기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또 다른 터미네이터에 암살당할 수도, 심판의 날에 핵을 맞고 사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라 코너가 데니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망한다 라는 스토리겠죠. 자, 하지만은 사라 코너가 미국 50개 주 수배로 최고의 현상 수배범으로 살아온 이유, EMP탄을 가져온 미소령과의 관계 등등 아직 사라 코너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떡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떡밥들은 4편 혹은 5편을 기다려봐야 풀릴 것 같습니다. T800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캐릭터죠. 하지만 이번에는 T800을 만들어낸 스카이넷의 존재가 미래에서는 완전히 지워졌고 리전이라는 AI가 미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칼이 마지막 T800이었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 영화부터는 T800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없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은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기작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전이 보낸 레브9은 데니 암살에 실패했고 리전은 앞으로 더 강력한 터미네이터를 현재 시대로 보낼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짧은 장면이었지만 사라 코너는 총 드는 법조차 몰랐던 데니에게 사격수를 효과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사라 코너는 지금까지 켜온 여러가지 전투, 생존 기술들을 미래저항군의 리더가 될 데니에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데니 라모스는 사라 코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작으로 데니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사라 코너가 데니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낼지도 정말 기대해도 되겠죠? 이번 작품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그레이스. 그녀가 후반부에 사망한 거는 상당히 아쉬웠지만은 현재의 그레이스가 어린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후속작에 재등장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데니와 사라 코너는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현재 시대의 그레이스는 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네요. 사라 코너는 사이버다인을 파괴하고 스카이넷의 존재를 지워서 심판의 날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리전이 탄생하는 바람에 심판의 날은 결국 오고야 말았죠. 터미네이터2에서 코너 모자는 사이버다인사에 잠입하면서 스카이넷의 탄생을 미리 막았습니다. 이번에 리전은 누가 탄생시켰을지, 사라 코너와 데니가 이 리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IT 기업에 잠입할지, 이런 부분이 후속편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터미네이터 2편에서는 T800의 잔해를 발견한 사이버다인이 스카이넷을 탄생시켰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잔해의 핵심 부품으로 인공지능 리전을 개발시킬지 아니면은 단순히 인류 스스로 리전을 개발하게 될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죠? 자, 어쨌든 스카이넷이든 리전이든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 이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시대에는 이런 목적의 CPU, 이런 목적의 프로그램,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T800이나 리전의 부품이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킹 사수 여사가 만든 AMD CPU, 뭐 요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레브9이라는 이름은 리비전 넘버 9, 즉 수정번호 9번이라는 뜻입니다.
미래 세계에서는 데니 그리고 그레이스를 공격했던 레브7도 등장했죠. 이 레브7은 복제, 비행이 가능하고요. 근거리에서 찌르기 공격을 위주로 전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속작에서 터미네이터가 또 온다면은 아마도 이 레브7하고 9하고 비슷한 모델이 보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브9에다가 비행 능력만 추가돼도 정말 답도 없을 만큼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차기작에는 어떤 터미네이터가 보내질지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남긴 떡밥 의문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